오늘은 28학년도 대입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과목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28학년도 대입 관련해서는 아직 대학 차원에서 구체적인 선발 방식이 제시되지는 않았고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던가 보고 학점제 시행, 그 다음에 내신 5등급제로 변화하고 통합형 수능이 이제 시행이 된다는 여러 가지 변화점들 때문에 여러 대입 선발 방식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다들 예측을 하시잖아요. 여러 예측들 중에서도 가장 공통된 의견 중 하나가 선택 과목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측면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고교 학점제를 바라보면 동일고교 내에서도 학생들이 저마다의 목표에 따라서 다른 과목들을 자유롭게 수강 신청을 하고 직접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어떠한 학문적 목표나 호기심을 가지고 과목들을 선택하였는가, 이 선택에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 경희대학교 입학처에서 2028 자연계열 학문 분야의 고등학교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이라는 자료를 안내를 했습니다. 특히 수학, 과학은 과목의 위계가 분명한 교과군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또 고등학생들이 미리 이제 과목의 위계를 준수해서 수강 신청 로드맵을 계획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희대학교 이외에도 몇몇 대학들은 현재 2022 개정교육과정에 맞춘 교과 이수 권장 과목 자료들을 제작을 하고 있고 곧 안내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학년 선택 과목을 생각보다 빨리 신청하게 되거든요. 고등학교마다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일정이라던가 절차는 좀 다르지만 대개 6월에 1차 선택 과목 신청을 하고 8, 9월에 2학기가 시작되자마자 2차 신청을 하거나 또는 완료되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당장 6월 정도부터는 1차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인 5월에는 좀 고민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건 거죠. 근데 제가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조금 문의를 해보니 실제로 2학년 1학기와 2학기에 각기 다른 과목을 듣는다 하더라도 신청은 한 번에 받고 중간에 수강 철회나 변경은 좀 어려울 거라고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 배정 문제라던가 어쨌든 세팅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1년치의 교육과정을 지금 생각해 놔야 하니까 이 과목 선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교육과정이 학년 단위에서 학기 단위로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한 학기에 학습해야 되는 양과 시험 범위는 굉장히 늘어난 셈이 되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업 부담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자유롭게 진로를 탐색하면서 수강 신청을 하기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나 학과가 명확하다면 대학에서 고등학생이 미리 이수하고 오기를 권장하는 핵심적인 교과목들을 미리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8학년도 대입을 위한 이수 과목 선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어 볼까요?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 도입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진로에 맞춘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수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과목의 성취를 가장 중요시하던 이전의 평가 방식과는 달리 이제는 학생들의 선택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도 함께 요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 2026 학년도 입시 역시 주요 대학에서는 교과 성취뿐만 아니라 선택 과목, 이수 내역까지 중요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의 큰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시에서도 교과 평가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 서울대만 28 대입에 대해서 좀 대입안을 발표를 했지만 서울대의 안을 보면 정시에서 통합형 수능에 대한 수능의 영향력은 좀 매우 약화가 되고 반면 교과 평가가 강화가 되는 방안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의 대입안을 보면 정시에서는 3학년 2학기까지의 내신과 교육과정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본인이 이제 정시러의 길을 선택을 한다고 3학년 때 쉬운 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정을 하거나 또는 아니면 너무 내신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정말 학과 선택 자체에 제한이 생기거나 또는 평가에서 불리할 수가 있겠죠.
네, 경희대학교 역시 정시 모집에서 수학과학 교과의 최소 이수 학점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수능 전형에서 수능 성적 외에 학생부 교과 이수 현황을 전형 성적에 추가로 반영하겠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027 수능까지는 미적분이나 과학탐구 영역을 응시하도록 지정을 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학에서 자연계열 모집단에서 요구하는 수학 능력을 제시하고 이를 전형 설계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선택 과목의 구분이 없어지는 통합형 수능이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충분한 수학 능력의 검증이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정시에서도 학생부 교과 이수 현황을 보겠다라고 예고한 것은 수학과학의 최소 이수 학점 여부만을 확인하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지원한 모집 단위에 요구되는 교과목들을 고등학교에서 충실하게 이수하였는가까지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서울대, 경희대뿐만 아니라 결국 상위권 대학들은 정시에서도 학생부상의 교과 이수 현황을 정성적인 평가를 같이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16, 2027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큰 경쟁력은 교과 내신 등급이었습니다. 교과목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있고 학생부를 정상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학업 역량의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교과 내신 등급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달리 표현하면 2027까지는 교과 내신 1등급이라는 사실이 매우 우수한 학업 역량을 갖추었음을 방증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였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2028 대입부터는 교과 내신이 5등급제로 개편이 되면서 1등급의 비율이 4%에서 10%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상위권 대학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내신 1등급이라는 지표만으로는 충분한 학업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죠. 따라서 2028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교과 이수 내역을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수강 신청을 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아무래도 진로에 맞춰서 과목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어쨌든 공통 과목을 수강하는 1학년 시기에 자신의 진로나 혹은 진학 목표를 충분히 숙고를 해보고 그에 적합한 선택 과목 구성으로 수강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능하면 1학년 때 자신의 희망 계열 정도는 설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내가 희망하는 분야가 의학학 계열인지 공학 계열인지 혹은 상경 계열이나 인문사회 계열인지 정도는 설정을 해두고 그에 맞는 그런 과목들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1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지금 1학년의 상황에서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고 또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매우 힘든 일일 거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그럼 현재 전공연계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을 안내한 서울대, 경희대, 동국대를 중심으로 대학들이 28학년도 대입에서 선택 과목과 관련해 강조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과목 선택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2028학년도 이후 전공연계 선택 가이드 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과별로 구체적인 핵심 권장 이수 과목을 제시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 계열이나 학부 차원에서의 안내를 먼저 했는데요. 서울대에서도 확실히 자연과학이라던가 공학 계열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의 더 이제 꼼꼼한 이수 조건을 좀 제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결국 이제 미적분 2, 기하, 확률과 통계, 이 수학의 세 과목을 가급적 모두 충실히 이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어쨌든 과학이 파트별로 물, 화, 생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최소한 그러니까 2파트에서 3파트의 과목은 이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한 거고, 또 물리학을 수강하고 예를 들어 역학과 에너지나 전자기하와 양자 과목을 수강하는 것처럼 과목의 위계를 지켜서 수강하라는 이제 안내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특히 꼭 물리학을 수강해야 하는 학과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물리학 기술을 제시한 학과들이 어디죠? 네, 기계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에너지자원공학부, 원자핵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항공우주학과 이렇게 총 7개 학과입니다. 이 중 특히 화학생물공학부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 커리큘럼까지 자세하게 찾아보시지 않으시면은 얼핏 화학이나 생명과학이 아닌 물리학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이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로 화공생물공학부는 생명공학뿐만 아니라 화학플랜트, 전기전자 소재나 무기 소재,
고분자나 이제 유기 소재를 함께 다루는 학문 영역이기 때문에 물리학의 이수가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화학공학과는 화학과인 줄 알고 갔지만 물리학과였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 지원자 학생들은 제2외국어와 한문 교과목 이수를 권장한다는 내용 이외에 특정하게 더 이수 조건이나 과목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대는 지금 고2, 고3 학생에 해당하는 대입에서는 제2외국어 한문 이수 조건이 여전히 똑같이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서울대 지원을 염두하시는 분들은 제2외국어와 한문 과목을 꼭 한 과목은 이수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경희대학교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자연계열 모집 단위별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을 세부 교과목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2028 대입교과 선택 가이드 자료 중에서는 가장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자료이니 자연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자료는 핵심 과목을 미이수한 경우에는 감점, 그리고 권장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가점의 형태로 평가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경희대학교가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이 경희대학교 자료에서 특징적인 점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202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확률과 통계가 권장 과목으로 지정된 학과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8부터는 모든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확률과 통계가 핵심 과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27까지 의학학, 컴퓨터공학, 건축공학, 우주과학과 등 많은 학과에서 확통을 권장 과목으로 지정을 했었는데 2028부터는 모두 확통을 핵심 과목으로 지정을 합니다. 확률과 통계가 2028 이후 수능 출제 범위에 포함되는 과목으로 어떻게 보면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권장 과목이 아닌 핵심 과목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목은 당연히 물리와 화학이라는 점이 경희대의 교과목 이수 사항을 보더라도 좀 확연히 드러납니다. 유전생명공학과, 식품영양공학과, 환경공학과, 간호학과 정도를 제외를 하면 물리나 화학이 핵심 과목이든 권장 과목이든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는 저희가 물리학이 그렇게 꼭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 뭐 의학학 계열이라던가 또 생물학과나 건축학과에서도 물리학이 권장 과목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물리와 화학이 전혀 핵심이나 권장 이수 과목으로 제시되지 않은 학과는 수학과, 응용수학과,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인공지능학과, 컴퓨터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같은 수학 기반 학과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연계열, 특히 공학계열 지원을 염두하는 학생이라면 물리와 화학은 반드시 이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희대의 권장 이수 과목을 보면서 저는 특히 컴퓨터와 인공지능 분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좀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이 예전보다는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고2, 고3 학생들은 인공지능 수학이란 과목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좀 자유롭게 신청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제 고교학점제에서는 정말 모든 과목을 일단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또 컴퓨터공학과라던가 인공지능 분야는 최근 학생들이 소위 고1 때부터 이제 희망하고 준비하는 소위 인기학과이기 때문에 그 계열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애초에 2학년 선택 과목부터 인공지능 수학을 선택을 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지금보다는 이 과목의 중요도가 좀 올라가고 그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컴퓨터공학 분야나 인공지능 분야를 좀 염두하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수강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경희대학교는 의학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에서는 없는 학과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큰 대학입니다. 네, 그러니 자연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꼭 경희대학교가 아니더라도 목표대학과 상관없이 선택 과목 고민에 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국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다룬 경희대학교는 인문사회 계열의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은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반면 동국대학교에서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 준비를 위한 모집 단위별 전공 관련 교과 영역이라는 자료에서는 인문사회와 상경 계열에 해당하는 전공 관련 교과 영역들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문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참고할 만한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동국대학교 자료의 특징은 경희대학교 자료처럼 한국지리탐구나 동아시아 역사기행과 같은 세부 교과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입니다. 동국대가 발표한 이 전공 관련 교과 영역이라는 개념은 교과보다는 세밀하고 과목보다는 광범위한 범죄의 기준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확한 가이드를 주다 보면 학생들의 선택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넓게 저 범위를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인문계열 모집 단위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리교육과는 지리, 역사, 사회문화, 경제, 정치, 법 정도의 교과 영역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학과는 윤리, 사회문화, 정치, 법, 경제라는 영역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모집단이 역시 수학,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라는 큰 범주의 교과 영역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 동국대 자료의 특징입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좀 살펴볼 부분은 인문사회 계열 모집 단위에서 수학을 제시해 놓은 학과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회계학과 같은 상경 계열의 학과 이외에도 식품산업관리학과와 경찰행정학부도 수학을 전공 관련 교과 영역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상경 계열은 좀 이해가 가는데 경찰행정학부가 좀 특이하게 여겨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실제로 무엇을 배우는지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경찰학 전공, 범죄과학 전공, 산업보안 전공, 교정학 전공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특히 범죄과학 전공과 산업보안 전공 쪽에서 빅데이터라던가 또는 프로그래밍을 따로 공부하는 과목도 많이 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문사회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수학을 별도로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각 대학에서 발표한 전공 연계 관련 과목 선택에 관한 가이드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1 학생들 중에서는 목표가 명확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명확한 진로 목표가 없는 학생들이 사실은 더 많고 또 진로를 떠나서 본인의 성향이 인문계열에 가까운지 또는 자연계열에 가까운지조차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학에서는 자유전공, 그러니까 무전공 선발 확대가 되면서 애초에 자유전공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자신이 생각하는 진로 방향이나 계열이 명확하면 과목 선택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들이나 또는 진로 변경의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1학년 때는 컴퓨터 공학 계열을 원해서 사실 과학 선택 과목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2학년이 되어서 다른 공학 계열로 좀 진로가 변경이 되는 케이스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이제 과목 선택에 고민이 많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학생들의 희망 진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래도 본인이 인문사회 계열이냐 자연공학 계열이냐 정도는 아까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이제 특히 자연공학 계열에서 어쨌든 이제 좀 본인이 선택을 하고 지원을 할 것이라면 일반 선택 과목인 화학, 물리학은 좀 반드시 들어 놓으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하거든요. 아까 이제 경희대 권장이수 과목에서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듯이 이제 모든 학과를 포괄하는 과학 과목은 물리랑 화학인 것은 좀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무전공에 해당하는 학과의 이름이 열린전공학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연계열, 인문계열 이렇게 나눠서 뽑고 있거든요. 근데 열린전공학부 자연계열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까 저희가 살펴본 28학년도 그 교과 영역 제시에서 수학, 물리학, 화학으로 교과 영역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공학 계열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물리, 화학은 꼭 들어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연과학이나 공학 계열을 희망한다면 적어도 수학을 비롯해서 물리랑 화학 교과의 심화 과목들은 미리 수강을 해놓으면 추후에 희망 학과가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지원 학과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은 아무래도 자연공학 계열에 비해서 특히 사회 과목이 어떤 과목 간 위계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진로나 사실 학과 변경에 대한 부담감이라던가 아니면 그 위계성에 맞춘 교과 이수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은 적은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같이 뭐 본인이 생각하는 학과나 진로에
진로에 맞춰서 이제 과목을 선택해라라고 많이 강조가 되는 분위기에선 학생들이 지금보다는 경제 과목에 대한 선택이 좀 확대될 수는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사실 고2, 고3 학생들이 경제 과목을 쉽게 선택하지 못했던 이유가 워낙 선택자 수가 작아서 등급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28학년도 대입에서는 어쨌든 내신도 5등급제로 변환이 되면서 뭐 1등급이나 2등급의 비율도 좀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과목을 조금 더 예전보단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수강하려는 학생들이 좀 많아질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인문사회 계열에서 본인이 어떤 꼭 상경 계열을 가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어떤 학과를 선택할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인문사회 계열은 아직까지도 좀 등급 확보가 쉬운 과목 중심으로 선택을 하셔도 무난할 거라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앞서 저희가 대학의 제시들을 살펴보았듯이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는 뭐 과목마다 굉장히 뚜렷하게 제시해 놓은 그 과목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불리함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일단은 본인이 등급이 확보가 좀 수월한 과목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을 가장 권장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간혹 문이과 성향이 애매하면 사회랑 과학을 반반씩 듣는 게 무전공이나 자유전공 지원에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전공 모집 단위에서도 진로 탐색을 위해서 해당 학기에 관심 있었던 학문이나 진로 분야에 필요한 과목들을 적절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강하였는가를 굉장히 주목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의 도입으로 인해서 각 교과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내용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그냥 사회랑 과학을 반반씩 섞어서 수강한 학생보다는 학기별 세특 기록을 통해서 이 학생이 왜 이 과목을 수강하였는가가 잘 드러나는 학생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전공에서도 심지어 그럴 거라고 당연히 예상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잘 기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성적이 좋고 학습에 자신 있는 과목들을 중심으로 수강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진로 목표를 해당 과목에 맞춰서 설정을 하세요. 맞아요. 진정한 진로는 대학 입학 이후에 더 천천히 탐색해봐도 괜찮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조언인 것 같아요. 네. 28학년도가 대입이 대격변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변수도 너무 많고 결과 예측 또한 어려운 상황이죠. 그만큼 성공적인 대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고등학생한테 요구하는 역량들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새롭게 발표되는 28 관련 대입 정보들을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해 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